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뒤쪽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네,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랑이란 말해요에 대해서 궁금증 정말 많이 가지시고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이라 말해요의 연출을 맡은 이광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희연 씨. 네, 안녕하세요. 사랑이라 말해요에서 강민영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이라 말해요에서 한동진 역을 맡은 김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 씨. 안녕하세요. 사랑이라 말해요에서 심우주 역을 맡은 이성경입니다. 네, 성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 역할의 성준입니다. 윤준, 성준. 네, 예원 씨. 네, 저는 심혜성 역할을 맡은 김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우리 배우분들 인사만 했을 뿐인데 봄이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앞서서 감독님, 사랑이라 말해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 바로 건너편에 오다가 알았는데 네. 저희 준이네 집 촬영지가 건너편에 바로 있거든요. 여기였군요. 예. 저희가 작년에 비도 많이 맞고 한참 추울 때 한참 더울 때 되게 열심히 찍었던 생각이 나면서 아, 드디어 오픈이구나. 긴장도 되는데 또 디즈니가 월드와이드니까 또 사랑 얘기는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듭니다. 네, 정말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 로맨스가 탄생한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 말해요는 복수로 엮인 두 남녀가 예기치 못하게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과정과 사랑의 또 다른 모습들을 아주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작품에 그렇게 좋은 대사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저희가 명대사를 좀 가져와 봤어요. 대사가 공개가 되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그 대사를 직접 했던 배우분이 그 명대사를 어색하시죠? 지금 뭐 영광 씨는 이미 지쳤는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극아이여가지고. 극아이 알고 있죠? 아이가 이가 되는 과정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명대사를 직접 소개해 주시고 본인의 캐릭터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사는 누구의 대사일까요? 공개합니다. 불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왠지 이 대사만 봤을 때 굉장히 외로움이 가득한 인물인 것 같은데 누굴까요? 네, 접니다. 아, 좋습니다. 마침 처음에 나왔네요. 자, 직접 저 명대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앞에 마침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촬영이다 생각하시고 자, 레디 액션. 나는 남의 불행에 관심 없어요. 내가 불행해서. 두 줄이죠? 두 줄이에요. 자, 누가 그러더라. 내 등짝이 세상 심심해 보이고 외로워 보인다고. 이 음성에도 지금 외로움이 묻어 있거든요. 동진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동진 같은 경우는요. 좀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스스로 참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남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의 외로움과 힘듦을 계속 그냥 꾸역꾸역 누르고 사는 그런 인물인데 과연 왜냐면 인물들과 관계성에 따라서 굉장히 또 바뀌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동진은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대사 공개합니다. 대사 자체가 이미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하는 대사입니다. 누굽니까?
네, 심우주입니다. 우주 씨 네. 부탁드립니다. 우주. 기네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수라는 걸 정해야겠다면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라도 빼라고. 복수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기막혔던 만큼만 돌려주자. 아, 지금 복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어요. 어떤 인물인가, 심우주? 사실 복수라는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세지만 우주는 복수를 참 잘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 하는 인물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주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뺏겼다는 소리고 또 뺏기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오랫동안 안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주가 저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작품이 시작됐을 때 우주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뺏겼고 또 뺏어온 사람에게 또 마주하는 씬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수극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엄청난 통쾌한 복수극, 막 극적인 복수극을 그리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실까봐 염려가 좀 됐는데 그런 것보다는 복수의 유전자가 없는 어쩌면 좀 허술할 수도 있는 이 인물이 소중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예기치 못한 감정과 상황들을 마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극본을 본인이 쓰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설명이면 대단합니다. 맞아요. 지극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쵸?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인물인데 내가 뺏긴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뺏기지 않고 지키려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우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의 대사가 나올까요?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자, 공개합니다. 네, 윤준의 대사입니다. 여기도 그 아이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자, 맞아요.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자, 들어갑니다. 성준 씨. 원래 내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잖아. 최대한 시끄럽게 살기. 나는 봤거든. 상처받은 심우주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 근데 진짜 영광 씨도 그렇고, 성준 씨도 그렇고, 음성이 너무 좋아서, 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사를 봤을 때 우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인 것 같아요. 준, 어떤 사람인가요? 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캐릭터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책임감. 네, 그래서 뭔가 결핍된 가족애를 친구한테서 이렇게 좀 채우면서 좀 상황은 아이지만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또 굉장히 승부욕이 있는. 승부욕도 있나요? 승부욕 없어요? 어느 정도 이기고 싶어 한다 그러셨잖아요, 방금. 이기고 싶어한다고요? 이기고 싶어 한다고. 책임지고 싶어. 책임지고 싶어 네. 하고, 책임감 있는 아, 네네네. 그런 캐릭터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대사 공개합니다. 이 대사는 분명히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그런 인물인데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희연 씨와 예원 씨 누굴까요, 과연? 자, 희연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알아, 나 뻔뻔한 거. 근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민영 씨. 네. 민영 씨죠? 네, 민영의 네. 대사입니다. 어떤 친구인가요, 민영은? 괜찮아요. 오늘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영이는 지난 사랑을 이제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동진의 옛 연인인 인물이고요.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저도 함께 쌓아야 되지 않나. 네, 여기서 제가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 중에 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중에 아이다. 네, 심각한 아이다. 네, 그 아이는 지금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MBTI. 네네. 네. 지금 그 옆에도 그 아이가 계시는데. 둘이 다 아이예요. 다 아이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는, 성경 씨는 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로 알고 있었는데. 저만 이고 다 다 아이군요. 아이예요.
왜냐면 또 감성 로맨스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해 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배우분들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사 공개합니다. 예원 씨의 대사인가요? 그렇죠. 마침 이런 기회 또 오지 않아요 했는데 요거 네. 멋지게 이런 기회 또 오지 않으니까 명대사 정말 명연기로 부탁드립니다. 예원 씨 들어갑니다.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아요. 이름도 너무 낭만적이야. 여자들은 사소한 거에 심쿵하거든요. 어떤 인물이에요? 도대체 혜성은? 혜성이는요, 일단, 삶과 사랑에 있어서 모두 다 엄청 밝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서, 끊임없이 끝까지 그 사랑을 쫓는 그런 인물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5분이 본인의 이제 명대사로, 대사로 직접 캐릭터 소개들을 해주셨는데, 캐릭터마다 각각 다 표현하는 방식도 다를 것 같고, 캐릭터가 가진 본연의 색깔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감독님, 이 작품에서 이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동진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끔 저희가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 뜨고 싶지 않다. 이런 날에도 또 아침은 오고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꾸역꾸역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특별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로 인해서 조금 일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크지 않더라도 그게 어쨌든 내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꾸역꾸역 또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한테 작은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왜 감성 로맨스인지 알 것 같아요.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에는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음악.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감성적인 목소리로는 내노라 하는 우리 아티스트들이, 가수분들이 모두 OST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슈타인부터 로이킴 씨, 선우정아 씨, 최유리 씨 등 정말 감성 가득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공개되기 전에 짧게나마 저희가 스포일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이 감성 무엇입니까 진짜. 아니 지금이 오전 11시 28분인데 이 감성은 밤 11시 28분 감성 아닙니까 진짜?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음악이 주는 힘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분들의 열연과 이 OST가 덧대어진다면 어떤 감성이 폭발할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OST로 지금 저희가 짧게 만나봤는데 맨 앞에 원슈타인 목소리로 들었던 그 곡은 너무나 익숙한 노래거든요. 성경 씨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곡입니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불러주시려고요? 사실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소개를, 이게 어떤 곡인지, 이상은 씨의 곡이잖아요, 원곡이. 전체적으로 사실 좀 짠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다른 곡들이 전반적으로 다 짠하고, 사실 그냥 먹먹해지는 곡들 중에 그나마 좀 리듬이 밝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실 인물들이 밝고 행복해지기를, 그런 모습들을 그리기도 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실 그런 것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 그런 곡이죠. 네,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촬영을 며칠 앞두지 않고 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비밀의 거예요. 화원이.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사가 2절 첫 소절에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질 거야. 뭐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저희 인물들 이야기 같았어요. 나를 지켜봐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내야지.
내가 스스로 조금씩 달라져야지. 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원곡보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다른 톤들은 조금 무드가 어두운 것들이 있으니 조금 좀 힘을 실어서 밝게 해서 그 가사의 톤을 살리려고 되게 애를 썼던 음악입니다. 맞아요. 그 가사와 멜로디와 원슈타인의 음성이 정말 삼박자가 완벽한 OST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작품 사랑이라 말해요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작품 속의 스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촬영 당시의 뭐 분위기나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포착입니다. 우주의 모습이죠. 네. 지금 우주가 뭔가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진의 모습도 또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각자의 표정이 스틸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특히나 영광 씨의 표정은 약간 매서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 우리 성경 씨의 표정은 약간 당황한 것 같기도 한데, 김영광 씨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가 퇴근을 했는데 따라와가지고 피곤한데 불렀어요. 피곤한데. 예, 근데 몰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잡은 그런 장면이. 갑자기 프로그램이 르포로 바뀌잖아요. 지금 현장 취재로 바뀌잖아요. 이 감성 로맨스입니다. 예. 퇴근 후에 누군가가 따라왔고 그거를 알게 된 영광 씨가 딱 그 상황을 지금 포착한 그런 상황인 거죠. 좋네요. 지금 두 분이 촬영을 할 때 상의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요런 그 연기 톤으로 가져가자. 성경 씨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워낙 친했기 때문에 친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몰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더 다가가려고 장난을 치게 되니까 그리고 오빠도 멀찍이 떨어져서 현장에선 좀 각자 캐릭터의 모습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스틸을 보시면 이게 초반부인데 우주의 이제 동진을 보는 눈빛이 굉장히 적대적인 눈빛이 있어요. 그리고 동진 또한 참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다 귀찮고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스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눈빛과 감정선이 그리고 둘의 표정에 따라서 이 얼굴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이게 제일 초반부라서 시작할 때 저희 모습과 중반부의 모습 그리고 끝날 때 동진과 우주의 변해버린 얼굴이 어떨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작 때 두 분의 표정을 보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포착 만나볼게요. 뭔가 많이 달라졌네요. 방금 전에 성경 씨가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르다 그랬는데 눈빛이 일단 완전히 달라졌고요. 한층 깊어진 감정을 보여주는 스틸입니다. 스틸인데도 느껴져요. 자, 사실 성경 씨는 그동안 전작에서 굉장히 발랄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결이 완전히 다른 변신이에요. 좀 연기하고 나서 사실 느꼈어요. 하는 중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고민하고 끙끙 앓으면서 작품을 찍게 되니까 몰랐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 내 감정대로 느껴지는 바대로 내 감정을 정말 들여다보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는데도 감독님께서 그것을 이제 배우를 믿어주시고 배우의 감정에 깊이 들여다봐주시고 공감해주시면서 담아주시다 보니까 굳이 힘을 주어서 뭔가 표현하려 하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톤과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시간이었구나. 되게 자유로웠구나 내가. 그걸 굉장히 끝나고 더 많이 체감을 했었어요. 오히려. 맞아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변해가는 그 표현들을 다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영광 씨는 어떠셨어요? 함께 연기하시면서. 예, 저도 이제 동진이를 하면서 이제 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피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동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외로운 사람이라. 그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워낙 친하니까 만나면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난치다 보면 감독님이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데, 그래, 그게 묻어있구나. 예, 그래서 좀 현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도망쳐가면서 이제 분위기를 살린다고, 예, 뭐 그렇게 촬영했고,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 사실 촬영하면서 너무 편했고, 다른 배우분들도 다 또래다 보니까, 예, 이야기가 잘 통하고 해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촬영할 때는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서로 피했던 그 노력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여러분 작품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포착 만나보시죠. 성준 씨의 모습입니다. 우주가 옆에서 잠이 들은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그 스틸만으로도 우주가 우리 준에게 굉장히 의지하고 편한 사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준에게 우주는 어떤 인물인가요? 어떤 존재일까요? 사진만 봐서는 라면 안 줘서 부을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3분을. 네네. 예. 우주는 이제 준한테는 사실 우리가 남이랑 가족은 어느 정도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가족 이상의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그러니까 준 스스로는 우주가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거의 뭐 법적 보호자 마냥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가족 이상으로 내가 꼭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존재다라고 느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포착 만나보시죠. 자, 민영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희연 씨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동진을 만나러 찾아갔다가 이제 못 볼 걸 보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못 볼 걸 보면. 네. 그렇지. 민영 씨 입장에서는 제 지금 입장에서는 못 볼 거를 지금. 예. 제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네.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해요. 그러면 동진은 민영이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민영이 생각할 때. 날 아프게 하는 사람, 근데 그만큼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동진의 입장은 저희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민영 입장만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포착 만나보시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커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예원 씨랑 영광 씨가 함께하고 있어요. 혜성이랑 동진이죠. 요거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원 씨?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혜성이의 마음 상태는 지금 굉장히 설레고 들뜬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려야 좀 더 궁금하셔서 방송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상황을 전체를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장황하기도 하고 네, 일단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확인하셔서 혜성과 동진의 이 컷이 나온 이유를 네, 알아보시면 궁금해요. 왜냐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혜성이 진짜 들떠 보이거든요. 설레어 보이거든요. 네, 막 입이 귀에 걸렸죠. 네. 네. 동진도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지금 마이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저것도 이제 태그하다가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기대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러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들떠 있다. 행복해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자, 스틸로 함께 저희가 사랑이라 말해요 속에 주인공들의 이야기 그리고 비하인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래 청춘 배우분들이 함께한 작품이라서 촬영 현장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열연을 펼치는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현장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뭐 워낙 처음 사실 봤을 때는
5명이 너무 다 다르시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게 괜찮겠나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배려를 잘 해주시고 스태프들한테도 잘해주시는 배우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즐겁게 찍었고,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연습을 했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톤을 맞추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배우들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쨌든 가장 일상적인 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미리 맞춰보고 연습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도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미 다 한동진이고 이미 심우주고 민영이고 준이고 뭐 저기 혜성이고 이래가지고 너무 그 상태로 다 오셔서 달리 연습하지 않고 그냥 각자 생각한 톤으로 대사를 맞춰보는 게 가장 좋은 커트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게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말 현실감이 가득한 그런 캐릭터들의 그런 향연 꼭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감독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앞서서 저희가 이곳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 말해요. 아직 배우분들도 못 보셨을 텐데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죠. 네, 진짜 감성 로맨스가 무엇인지 이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정확히 알겠네요. 사랑이라 말해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기자님들이 말해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할게요. 계십니까? 네.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의 김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두 주연 배우님 이성경님이랑 김영광님이 되게 친한 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촬영하시면서 기억나는 비하인드 에피소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다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두 분 촬영하면서 뭐 특별히 기억나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장난치다가 몰입을 하기에는 드라마의 내용이나 캐릭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는 각자 캐릭터에 몰입을 하려고 최대한 오히려 좀 집중을 좀 더 하려고 했었고, 오히려 친하기 때문에 더 또 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있어서 또 오빠는 제가 힘들면 더 밝게끔 애를 쓴다는 거를 알고 뭐 감독님께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원래 힘들 때 성경이 좀 더 밝게끔 애를 쓰는 친구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미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광 씨. 네. 영광 씨는 특별히 기억 남는 순간 아니면 감동받았던 일.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그 초반에는 저희도 이제 이 인물을 완벽히는 잘 모르니까 서로의 이제 캐릭터를 위해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 지냈는데, 사실은 제가 거의 좀 도망 다니는 편이었고요. 성경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스태프분들이나 뭐 촬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은 에너지와 이렇게 그런 걸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얌전히 있고 싶은데 쫓아와가지고 그럴 때 제가 좀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이야기가. 저는 미담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서 쫓아왔고 그래서 도망갔고. 현장 분위기를 너무 네. 잘 이끌어줘서 네, 기자님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합니다. 못 봤는데 좀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훈훈합니다. 예. 왜냐면 그런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캐릭터상 약간 내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성준 씨 같은 경우는 준이는 우주랑 또 원 없이 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였잖아요. 어땠나요? 촬영하면서. 그냥 진짜 친구 대하듯이 고등학교 친구 만나는 것처럼 편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준이 정말 편했어요. 진짜 윤준인지 성준인지 모를 정도로. 네, 정말 편했고 카메라 밖과 안이 똑같을 정도로 저도, 왜냐면 우주가 유일하게 감정을 그냥 정말 울 수 있을 정도로 우주의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유일하게 준이 앞에서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너무
그 준이를 잘 연기를 해주고 해줘서. 또 실제 모습인지 정말 연기인지 아. 모를 만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네, 또 실제 나이도 동갑이고 또 모델 할 때부터 이렇게 잘 알고 잘 있었던 알았고. 사이였기 네. 때문에 너무 연기할 때 편했던 것 같아요. 작품 보시면서 여러분 윤준인지 성준인지 꼭 구분하시면서 보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하나영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질문의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 성준 씨가 성경 씨랑 호흡 맞추면서 약간 캐릭터에 중점 두신 부분은 어디신지 궁금하고 희연 씨도 그 영광 씨랑 호흡 맞추실 때 중점 맞추신 부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준 씨 어떤 점에 중점을 맞추고 연기를 하셨는지? 사실 연기할 때는 정말 그냥 무조건 최대한 일상적으로 하자가 첫 번째였고, 근데 반대로 제가 조금 그러니까 계산같이 했었던 거는 워낙에 이제 감정선들이 무겁고 좀 힘드니까 제가 좀 환기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냥 어떤 좀 조금이라도 진지한 씬에서라도 전 그냥 너무 막 진지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것처럼 좀 더 환기시켜주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게 설령 정말 무거운 씬이었더라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숨을 한번 탁 내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 같아요. 희연 씨는 어떠셨나요? 동진과 연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영이라는 캐릭터가 엄청난 좀 도전이었던 게 좀 저랑 간극이 좀 큰 캐릭터여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 좋다가 오늘 민영 하면서 이제 다시 뭔가 그 민영의 어떤 뭔가를 찾아가야 하는 걸 반복했고 그래서 사실 배우분들도 너무 감사한 것도 많았고 너무 좋았는데 티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빠가 도망 다녀줘서 너무 고마웠고 저도 함께 도망 다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동진의 그 등짝에서 엄청나게 그 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등짝이어져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왜냐면 사람이 등으로도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외로움이라든지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또 영광 씨의 등을 또 주목해서 보게 되겠네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원 씨는 사실 호흡을 성경 씨랑도 맞추고 그리고 성준 씨랑도 맞췄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연기하시면서? 일단은 제가 가장 크게 생각이 됐던 부분이 지금까지 연기를 해오면서 정말 어느 순간 그 둘이 좀 실존 인물 같이 느껴졌던 거의 처음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 정도로 정말 우주 같았고 정말 준이 같았고 성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나 모두가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난기가 많은데 그 와중에 은근히 뭔가 그 상대 배우의 상태를 그래도 잘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죠, 맞아요. 네, 상태를 그래도 챙겨주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찍기도 했고 어느 순간 너무 웃길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은데. 네, 아니, 제가 진짜로 지금까지 작품을 하면서 코미디 장르 이외에는 제가 현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웃음으로 NG가 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예? 근데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터지다가 이제 같이 터지게 돼서 네, 수없는 NG가 나보기도 하고 네네네. 이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멈추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그랬던 네, 적도 있었고 그만큼 편했어요, 준이가. 좋네요. 네, 정말. 정말 준이 같았고 네.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다. 중앙으로 가봅니다. 중앙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보이 원송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분들 5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뭐 복수라는 뭐 큰 틀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그 초점을 맞춘 거는 공감과 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 캐릭터 연기하실 때 공감했던 혹은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 이야기 같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점에 공감이 되셨는지 희연 씨부터. 공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민영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에 좀 공감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위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원하는 그 마음에. 네. 갈구. 알겠습니다. 갈구. 자, 이번에는 영감 씨. 네, 저 동진이를 하면서 이렇게 울컥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진이가 느끼는 어떤 뭐 힘든 거, 뭐 아니면 누군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를 이제 심우주가 많이 해주거든요. 그때마다 뭔가 제 마음속에도 같이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좀 이렇게 울컥했던 마음들이 꽤 있었어요. 좋네요. 그 마음을 또 많은 분들이, 시청자들이 느낄 것 같아요. 네. 우주는 어땠나요? 우주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마지 노릇을 하거든요. 가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가장은 아니지만 저도 큰딸로서 굉장히 비슷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고 또 저도 잘 참거든요. 근데 우주도 겉으로 내뱉는 말들이나 표현은 솔직하지만 잘 참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주는 어땠나요? 사실 주는 제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웠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호의, 그러니까 지나친 호의를 하기 때문에 전 뭔가 지나친 건 뭔가 항상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냥 뭐가 엄청 많이 꼬여 있고 결핍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게 뭘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보셨고, 예원 씨. 네, 저는 어느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계속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공감을 했지만 저도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혜성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별과 사랑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친구거든요. 좀 지독하게 막 이별에 아파하다가도 바로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주와 혜성이가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발현이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주는 사랑을 외면하는 쪽이 됐다면 혜성이는 끊임없이 스스로 진짜 사랑이 있다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랑의 모양이 다 다르고 또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혜성이의 또 사랑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 살짝 오른쪽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아 김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배우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좀 이제 이 드라마가 뭐 위로랑 치유 뭐 이런 거를 좀 담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좀 어떤 주제로 접근을 하셨는지 좀 이걸 복수극이랑 좀 결합해서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주제 그리고 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뭐 복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저희가 사실 복수를 하고자 하지만 그 일상에서는 그렇게 막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죽일 수 없어가 사실은 일상적인 마음이잖아요. 지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 그랬나요? 평소에 예. 저는 우주도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내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못 견뎌서 복수를 감행하지만 결국에는 제 주변에 옆집 사는 또 어떤 한 인물처럼 그렇게 또 살아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우주대로, 동진은 동진이대로, 다른 모든 인물들도 그냥 뭐 생각도 있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냥 또 오늘 하루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오늘 아침 출근하는 누군가, 오늘 아침 또 살아가는 누군가한테 당신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언젠가 당신 인생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오른쪽 끝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MBC 연예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인공 두 분께 질문 드리겠는데 굉장히 감정이 무겁고 좀 많이 처지는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작품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가져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름의 그런 감정선을 유지하는 노하우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정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라든지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영광 씨. 좀 어떤 일상의 대화를 좀 차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진이라는 인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픈 마음이 언제쯤부터 이렇게 말 못하고 꾸준히 이어져 왔을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없었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진이 자체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도 그냥 평소에 조금 많은 차단을 시키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감정을 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그 작품을 촬영할 때 많은 것들을 차단하셨다고 얘기해 주셨고, 성경 씨는요? 오빠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시작하고 나서 잠을 서로 더 못 자게 됐다고. 잠을 잘 못 자고, 신기하다고. 그리고 또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어떻게 버티지? 좀 무서웠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근데 또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니까. 네, 초반에는 현장에서 집중을 많이 했어야 됐고, 톤을 잡아야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 웃고 집중을 해본 적도 처음이고, 그래야만 했고, 어느 순간 현장에서 장난도 치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저를 발견도 했었고, 근데 어느 날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집중하냐고, 신기하다고. 근데 감독님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그걸 다 티내지 않지 않냐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도 있고 그걸 이렇게 감추고 살 수도 있지 않냐고. 우주의 마음으로 사실은 있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그냥 겉모습으로는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있다가 촬영할 때 그 마음을 꺼낼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우주로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냥 계속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내 옆에 지금 웃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두 분이 초반에 노력을 하셔서 나중에 진짜 우주와 동진이 되신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질의응답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2월 22일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사랑이라 말해요. 이제 많은 예비 시청자분들께 예원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이런 자리여가지고
많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드라마 오픈하면 또 많이 봐주시고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씨. 네, 언제나와 같이 열심히 촬영했고요. 결과가 사실 결과도 뭐 중요하지만 저는 엄청 만족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조금 좋은 쪽으로 좋은 영향이 가게만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성경 씨. 네, 사실 이게 오픈을 하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기자님들을 뵈니까 너무 실감이 실감 나면서 나죠? 저희 너무 소중한 작품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본인에게도 서로에게도 정말 그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이고 소중히 여겨가면서 찍은 작품이거든요.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씨. 네,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드라마 정말 다 같이 고민 많이 해서 어떤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원 씨. 네, 저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포함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내어서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치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감독님. 네, 여기 계신 배우분들하고 저희 훌륭한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6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상으로 사랑이라 말해요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